고퀄의 제주팟 2018년 11월 14일 에피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앞으로는 고퀄의 제주팟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겠다, 제작에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관계로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할까 이렇게 조금 훑어봤는데 이미 아마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곳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2022년까지 앞으로 이제 4년 후죠. 현재 국가경찰의 약 40% 정도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뭐 자치경찰제 하면 우리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2006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게 또 제주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됐던 게 바로 또 자치경찰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그동안 뭐 무늬만 자치경찰이네, 뭐 인원이 늘어나질 않네, 권한이 없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만 좀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만, 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번 그 시범 도입에 일단 제주를 비롯해서요, 뭐 세종시 그리고 서울시 지역에서 일단 좀 시범 실시하고 좀 전국으로 늘려가자, 이런 소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서로 간에 이 나와바리,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거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 전국적인 커버리지가 이 해당하는 좀 광역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폭이라든가 뭐 어떤 뭐 전국적인 뭐 밀매, 밀수, 뭐 불법 유통 같은 요런 광역범죄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이 맡게 되고요. 대신 뭐 이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 뭐 생활 질서, 요런 주민들과 조금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요런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치경찰이 하자, 요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저 고칼이야 뭐 이렇게 뭐 경찰을 들락날락 거렸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처럼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경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이제 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자치경찰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마냥 그냥 뭐 두부 자르듯 딱 구분할 수 없는 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광역범죄고 무엇이 민생 치안인가라는 이 업무 구분이 이거 좀 애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뭔가 일이 발생했는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뭐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려 했던 이 제도가 오히려 불만을 키우는 게 아니냐, 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뜩이나 우리 그 과거 이 국가 정권들, 대통령들이 이 자신들의 이제 그 어떤 정권 유지라든가 요런 거를 위해서 경찰을 또 댓글 부대라든가 요런 권력의 보위 수단으로 악용했던 점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야당 인사를 사찰을 하고 또 뭐 언론도 사찰하고 뭐 진보 인사 탄압하고 요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경찰권이 지역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지방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보면 이게 좀 일리가 있다는 게, 저 어떤 지역 도지사를 보고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경찰을 고발하네 마네 이렇게 난리를 치는 도지사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 정부로 경찰권이 이양된다? 야,
모르긴 몰라도 그 지역은 앞으로의 상황 아마 불보듯 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제주도 역시 지금 자치경찰이 규모가 한 150명 정도가 있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최대 6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경찰분들도 이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제가 어제 에피소드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지난 10일 한라산 산행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제주 MBC와의 인터뷰 내용이 뭔가 좀 내용에 좀 뭔가 함의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어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라산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남북 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선언되길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비핵화 얘기를 좀 뜬금없다. 이 비핵화 얘기를 꺼낸 게 이 원지사가 이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색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런 숟가락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내다 봤는데 어머나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어제 원지사께서 페북에 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거의 비핵화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비핵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백록담 만남이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일로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라산 정상에서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평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북한은 핵을 영구히 폐기하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로 가자는 선언을 한라산 백록담에서 재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동안 체제 보장 때문에 핵을 개발했지만 남북 관계도 긴장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가자는 선언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오랜 불신과 의심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말한 북한 비핵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직접 선언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겁니다. 이를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 정상국가, 개방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북한이 한국과 공존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언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선언 없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심과 불신을 놔둔 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이런 기대를 안고 한라산 백록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 착륙장 설치는 처음부터 아이디어조차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함께 등반했던 모든 언론인들도 백록담 분화구 밖에 헬기 착륙장 이용 방안과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가 그대로 착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일부 언론들은 제주도청 공보관실에서 백록담 분화구의 인공 착륙장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확인해 주었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만 백록담 분화구의 헬기 착륙장 설치는 그 누구도 거론한 일조차 없고 지질 탐사를 위해 헬기가 분화구에 그대로 착륙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런 방안도 가능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일 뿐입니다.
아울러 한라산 백록담에 언론과 함께 등반 답사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남북 교류사업 및 남북 정상회담 관련 각 부서별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 시에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세부 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회의 내용이 보도된 후 언론 일각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고 현장 답사 제안이 있어서 한라산 백록담 등반 일정을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참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 있죠.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 이후에 이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표정을 관리하던 원희룡 지사가 갑자기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각을 잡고 정색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유리하고 자신이 스탠스를 갖춰야 할지 이 계산기만 두드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헬기 착륙도요. 글쎄요, 이제 헬기 착륙장 설치는 거론한 일이 없다. 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지질 탐사나 조사를 위해서 헬기가 직접 백록담에 착륙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고 갔다는 거는, 글쎄요. 그 얘기를 한 이유, 의도가 뭘까요? 누구라도 그런 얘기가 오간 걸 보면은 착륙장을 뭔가 준비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만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이게 기자들을 병풍으로 쳐가지고 대통령 놀이하러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제안한 거다. 아이고 참.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뉴스 훑어보겠습니다. 노컷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주도가 지난 2016년에 이 어음풍력 발전지구 사업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제주도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 판결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이게 승인 조건하고 무관하다면 취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음풍력 발전지구 사업이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죠.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일이 37만 제곱미터 부지에 풍력발전기 8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앞둔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힘써주겠다라고 얘기한 한 지역 주민에게 돈을 건넨 것은 물론이고요. 담당 공무원이 이 심의위원 명단을 빼내서 이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급기야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현재 사업자 측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재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제주신보 보겠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로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제주 감귤이 북으로 간 것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제주 감귤 북한 보내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목 보시면은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아실 테고요.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 최초의 한국계 외교관이자 대사인 그는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온 목적은 남북 평화를 위해 얘기하기 위해서 제주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면 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지난 2012년 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른바 제1제주인 센터가 있는데 지금 9달째 연구원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오면 보겠습니다. 제주신보가 요즘 밀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이 강정체육공원 조성 과정에 행정의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서귀포시가 직접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현상 변경 같은 이런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토지주 주변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 토지주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이곳을 또 체험 농장처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다만 이거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겠다라고 싶은 게 이 정도로까지 큰 위법 행위가 보도된 거라면 이게 아마 다른 매체들도 좀 늦더라도 좀 후속 보도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기사를 제주신보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매체는 좀 시큰둥하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이슈 자체가 뭔가 다른 이면이 있는 건지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면 하단 기사로 제주도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런 소식 담았습니다. 동물들의 장묘 시설을 설치해서 올바른 사체 처리를 유도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세워서 문화축제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마련해서 동물보호 기반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같은 면 박스 기사 하나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이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더해서 지방비로 입양 축하금을 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등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제 재민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오라단지 심층 보도 다루고 있는데요. 기약 없는 오라 관광단지 자본 검증, 자료 요구와 보완 반복에 검증 재개 안개 속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오라단지와 관련해서는 유독 원희룡 도정이 좀 뭔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인 거는 좀 있어요. 아니 박근혜 때는 이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치고 나가더니만 이 돌연 지난해부터 이거 자본 검증하겠다.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시킨 거 이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자, 기사를 보니까 지난 3월에 이 자본검증위원회가 제출하라는 각종 자료를 이제 사업자 측이 7월에 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이 사업자의 중국 모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바람에 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또 새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좋고요.
새로 대표이사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원지사를 만나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하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속된 전 대표가 자금 은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까지 자본검증위의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면 넘어갑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도내 여성 1인 가구 생활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4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가 된 이유를 파악했는데 절반 이상이 뭐 이혼이라든가 별거, 사별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분들보다 좀 경제적 주도권을 잡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혼자 사시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들 여성 1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114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맞춤형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일보 살펴봅니다. 이면에 용감한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제주일보가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 통신사인 연합뉴스 보도를 실은 건데요. 전제해서 실은 건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과 종합소득세 등을 회사 돈으로 내게 했고,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서적 하니까 추억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 관공서라든가 웬만한 곳 가면은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초록색 하드커버로 된 그 한자로 뭐 광복인가 뭔가 하는 책, 그게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참, 저도 여러 곳에서 목격을 했는데, 심지어 제 예전 직장인 신사제주에는 그 책꽂이에 그 책이 한 20권 이상 꽂혀 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감한 기사라고 했느냐?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지난해 이제 언론사를 몇 개 사들인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내 일간지인 한라일보입니다. 제가 용감하다고 한 이유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 좀 기브앤테이크와 이제 동업자 공생 관계가 활성화된 이제 우리 지역의 언론 정서를 고려하면 이면에 아무튼 통신사 뉴스를 전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격적인 기사 배치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제주 고칼의 제주팟 저까지 막 말이 꼬이네요. 고칼의 제주팟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에피소드를 준비해서 올리는 오전 서귀포시 아침 날씨도 꽤나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